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도 좀 하고, 시장이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14일날 아이폰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가 있죠.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오늘 주가가 올랐어요. LG 이노텍 이제 최근에 주가 이제 떨어지다가 바닥 잡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아이폰 출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이폰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아이폰이 공개가 되면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플립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Z3 플립하고 아이폰하고 이제 경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누가 더 잘 팔리느냐. 이번에는 애플이 완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이긴다. 근데 이제 애플이 그 차세대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이제 그때는 애플이 이제 확 휘잡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기존의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딱히 이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폴더블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다. 폴더블이 이번에 흥행을 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4분기에 추가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텍, AP시스템, 필옵틱스 등 장비 협력사 주문 대기 중이다.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OLED 쪽이 증설을 할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장비 업체들도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역대급 예약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1, 2세대 제품보다 반응이 뜨겁다. 이에 패널 공급사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량 확대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애초에 하기로 했었어요. 애초에 LCD 라인을 갖다가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LCD 라인을 이제 OLED 라인으로 전면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코로나 오면서 LCD 판매량이 급증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LCD 라인 정리를 좀 뒤로 미뤘었는데, 이번에 폴더블 폰이 이제 대박이 나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LCD 라인을 이제 OLED 라인으로 공정 전환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롭게 장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때 뭐 YMC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YMC 같은 경우에 이제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공정 변화하는 그 이설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애들이 사실 이제 OLED 쪽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샤프 베트남 공장 셧다운, LG 이노텍 애플 카메라 모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LG 이노텍하고 샤프에게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받았는데, 샤프 베트남 공장이 셧다운 되면서 이 LG 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다, 아이폰에. 그래서 LG 이노텍 애플 카메라 모듈 점유율 70%로 웃돌 전망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이노텍이 아이폰과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이제 관련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폴더블인 삼성의 롤러블로 대응하는 애플, 새로운 이제 전쟁의 서막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서는 애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와 3나노를 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어서 최근 롤러블 관련 새 특허 14종이 등록됐다. 애플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연달아 등록하면서 롤러블 폰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이 선두를 점한 가운데 애플이 롤러블 폰으로 맞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그래서 이런 특허를 낸 거죠. 그러니까 돌돌도 많은 거. 근데 사실 빨리 나와야지 양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롤러블 폰이 애플이 나올 때쯤 되면 제 생각이 그래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자기네가 테스트는 이거 다 했었던 거거든, 롤러블도. 삼성도 이거에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이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산이 안 될 뿐이지. 삼성이 롤러블 폰을 가기 전 단계로 폴더블 폰으로 가는 거지, 삼성이 앞으로 꾸준히 폴더블 폰만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애플이 먼저 만드냐 삼성이 먼저 만드냐의 싸움인데, 저는 이 롤러블 폰도 결국에는 삼성이 먼저 만들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나오죠. 롤러폰 시장은 애플뿐만 노리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5월 유럽 특허청에 갤럭시 Z롤 상표를 출원하면서 롤러폰 개발에 힘쓰고 있는 중, 독일에서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 버튼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오른쪽으로 40% 확장되는 형태. 중국 샤오미와 화웨이도 관련 특허를 등록하는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특허 등록을 하는 단계고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롤러블 폰을 실제로 보려면 2030년 이후에나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의미 없는 뉴스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현실화의 시동, 수익 개선될까라는 부분인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호황에 삼성도 가격 인상이 되고, 이미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사 내용이죠. 업체별로 이제 시기나 상승 폭등을 협상 진행 중이다. 내년 생산분에 본격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 지금 당장 수익성이 크진 않은데요.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떨어진다고 쫄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적금식으로 계속 사기만 하세요. 삼성전자는 팔 종목이 아니 사기만 해야 될 종목입니다. 사기만 하고 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로직 반도체도 적층 시대가 온다. 글로벌 테크 코리아 2021에서 3D 적층 수직 구조 확대를 적용. 공정 미세와 한계 극복을 기대한다. GA 이후에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로직 반도체 공정 미세 한계를 극복한 미래 기술로 3차원 적층을 지목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TSMC와 경쟁하고 있는 게이트올 어라운드 이후에 반도체 미세 공정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D 적층이란 게 결국에는 반도체 칩들을 만들 때 메모리, 비메모리 다 포함해서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이게 위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작아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고성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층을 겹겹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층이 많이 쌓을수록 어떻게 해요? 많이 쌓을수록 이제 고성능 칩이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DDR5 같은 경우도 삼성이 그러니까 DDR4가 이제 4겹으로 쌓은 건데 8겹을 쌓았는데도 이 8겹이 4겹보다 더 두께가 얇다. 그런 기사를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DDR5에 이제 삼성이 적용하는 적층 기술이 이제 8단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4단을 올렸을 때보다 이제 더 얇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거 정말 대단하다 얘네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칩을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의 싸움인데 그게 이제 그 다음이 3차원 적층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3D 적층은 기존 수평 구조 만들던 반도체 셀을 3D 수직 구조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가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 미세 기술 한계를 극복한 것처럼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에도 해당 기술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제 기술을 갖다가 삼성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면 또 대박 터지는 거죠. 이번에 이제 로직 반도체는 트랜지스터와 배선 미세화 한계를 GA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적층 구조 소자와 신물질을 적용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반도체 미세 한계 극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칩 면적을 줄이기 위한 3D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미지 센서도 소자 자체 개선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3D 적층 기술이 개발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쪽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3D 적층 구조로 칩의 성능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나노 경쟁을 한 다음에 근데 2나노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미세 회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성능이 좋은 칩은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기술로는 이제 적층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 보면 공정 개발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공정 개발을 통해서 메모리 시장도 1등으로 뛰쳐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아무튼 좀 그동안에 걸어왔던 행보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믿을만하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는 한 주가 되긴 힘들 것 같고 다음 주까지 해서 대박 나시는 다음 주까지 대박 나시는 9월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